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 풀, 풀 강의 되게 부담스러운데요. 풀 강의. 오늘 사업 설명이 아닌 건 아시죠? 네, 오늘 사업 설명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어쨌든 사업 설명은 아니고 사업을 잘하기 위한 우리 시스템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을 다 써야 돼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볼게요. 대신에 호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막 밑에 막 노트 필기하고 계시려 그러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걸 적을 것도 없고요. 그냥 화면 보고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조금 재미있게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재밌지는 않아요. 아시죠? 내용이 재밌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호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호응할 것도 별로 없어요. 진짜 호응은 뭐냐면 앉아는 거, 졸지 않는 거 아셨죠? 여기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 사실 되게 춥잖아요, 밖에. 오늘 너무 고생하셨죠? 덜덜 떨고 오셔서 따뜻하니까 아마 졸음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졸지만 않으시면 좋은 호응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화면이 나오나요? 네, 나오네요. 뉴 아메이, 그러니까 새로운 아메이고요. 뉴 마인드셋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거든요. 뉴 아메이는 지금 1월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죠. 1월 1일이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지만 내가 또 작심삼일을 항상 우리는 하기 때문에 또 언제가 또 시작점이에요? 설날부터. 그죠? 우리는 항상 새롭게 새롭게 시작하죠. 설날이랑 2월까지 또 대충 보내고 나면 또 우리 언제 또 새롭게 시작해요? 봄에 3월이니까 또 새롭게 막 시작하고 또 막 좀 이렇게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되고 또 언제 또 새롭게 시작하죠? 우리는 회계는 또 끊어서 9월에 막 시작하죠. 그러니까 항상 새롭게 하시면 돼요. 새롭게 하시면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갖자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플래티넘 미팅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많은데 새롭게 바뀌었죠. 우리 미팅이 많이 바뀌었고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들 리더들 분들께서 노력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우리 그룹 분들도 재밌게 각자 속해서 하실 텐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이제 우리 시작하는 2023년 1월 거의 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나 나의 마음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뉴 아메를 정해봤고요. 마인드셋을 정한 이유는 새로운 아메이에 나도 새로운 걸맞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사업을 해나가실 때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아메이는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 읽어보셨죠? 네. 요번에 GFPT 했을 때 우리 브론즈 빌더 이상분들은 많이들 들어오셔서 공부하셨고 또 어제 끝났죠. 우리 강서진 사장님께서 어제 우리 1주부터 8강까지 이제 두 다이아몬드 사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 책, 이 설득의 마법사와 함께 되게 좋은 책 중에 하나고 읽어보셨으니까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많이들 더 공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메이는요. 어떤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라는 말을 제가 써놨는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보면 이 책의 저자는 그 유명한, 그죠? 로버트 키요사키죠. 자, 근데 이분은 부자빠 가난아빠 때문에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알았고 아메이가 아니고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이 책을 거의 바이블로 삼고 있어요. 자, 근데 이분이 여러 권 낸 책 중에 그나마 제일 신간이 그 리비전된 거 빼고는 이거예요. 2014년도에 나왔죠. 거의 9년 됐지만 여기 책의 이름이 안 나네요. 아까 그 책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21세기형 비즈니스.
그래서 이분이 여기다가 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되지?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우리 월요일 줌 미팅 때 다이아몬드 여성 사장님들 4분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한 부분 중에 1번이 아메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기였거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정말 제품을 사랑하기 뭐 이런 거를 제가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아메 회사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이해하기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가. 자, 이분은요, 그냥 항상 이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이 사업을 해라. 항상 이 얘기를 하죠. 이 사사분면 갖고. 그래서 이 사사분면을 무조건 우리 사업을 하면 이 사사분면을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 머리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알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항상 봐왔던 이 그림. 현금으로 사보면 우리 딱 사업설명은 맨날 이 그림 나오잖아요. 그럼 난 다 알아 이러죠. 다 알죠 당연히.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 속해 있는지도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어디 속해 계세요? 어느 분면에? 호응이 약해. 어떻게 잠이 이런 잠 온다니까요. 네, 잠이 안 오기 위해서도 막 호응하셔야 돼요. 어디 속해 계세요? E, S, B도 있으실 거고 I도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이 그림은 맨날 보는 그 그림인데요. 자, 저쪽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시간 대 수입이죠. 내가 시간으로 일해서 노동으로 돈을 버는 수입. 다 아실 거고 노동 수입 써 있죠. 자, 이쪽 오른쪽 보시는 오른쪽은 같은 수입이지만 시스템을 통해서 버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자산 수입입니다. 권리 수입이기도 해요. 내가 무엇인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가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거죠. 저쪽은 몸으로 뛰는 거고 이쪽은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죠. 자, 그래서 항상 봐왔던 저 그림에서 우리는 뭐 한 가지를 이제 체크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현재 위치는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봐 드렸죠. 그죠? 여러분의 현재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금방 대답하셨어요. 각자 위치는 다 다르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제가 사다리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사다리를 어디 꼽고 있느냐? 여러분의 수입의 원천인 사다리는 어디 꼽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자, 저 사다리는 성공의 사다리도 같이 보시면 돼요. 내가 어느 한 분야에 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뭔가는 그래도 대충 살진 않거든요. 우리가 20, 30대 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나는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거든요. 잘 살고 싶잖아요. 자, 이 분야에 복립생활자 있더라도 나는 거기 성공의 사다리를 꼽고 최고까지 올라가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자, 어떤 분은 S에서, 셀프에서, 자영업에서 내가 꽂을 거야. 나 이 분야에서 1등 할 거야. 나 이 분야에서 제일 잘할 거야. 이렇게. 어떤 분들은 비분면에서 나 사업 스타트했어. 스타트업 기업들 나 성공할 거야. 그다음에 어떤 분은 투자해서. 각자의 자기가 소속된 영역에서 자기의 수입의 원천의 사다리를 꼽고 성공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근데 그 끝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사다리는 올라가게 돼 있죠. 내가 직장을 다녀요. 직장을 막 다녔는데 처음에 30대 때 초반에 딱 들어가서 4, 50대 20년이 지난 후를 보면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이 친구가 뭐라고 해요? 막 후회하는 거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어요. 내가 무슨 부기업을 보겠다고 이 고생을. 그러니까 빡세게 막 대기업 가서 막 아시죠?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누군가의 밑닦아리를 막 해가면서 그 재벌집 사업 안 하셨네요. 막내 딸 아니었어요? 그 막내 아들 송중기가 그죠? 나중에 죽음까지 맞이하지 않아요? 죽어서 이제 다시 태어나고 뭐 이런 거죠. 저도 봤나 봐요. 뭘 알고 있네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 책에도 나와 있어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상사의 엉덩이를 보고 있다고. 나는 성공하려고 올라가는데 사다리를 이렇게 올라가서 쫓아가다 보니까 최고 자리 못 가요. 왜냐하면 5년 따로 있잖아요. 그죠? 5년은 따로 있으니까 그 밑에서 계속 그 일을
남의 일을 내가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사 엉덩이만 지켜보면서 막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저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내가 꽂은 자리에서의 가장 최고 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미리 가볼 필요가 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 손유 선생님께서 그랬죠. 미래와 거래한다고. 내 미래를 미리 알고 가면 빨리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내가 미래의 끝을 보지 않고 그냥 달려가기만 시작하면 그 끝에서 저런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분면이 잘못됐다는 아니에요. 저기서도 성공한 분들 계세요. 근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열심히 살고 내가 행복하면 또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만족하는 삶을 끝까지 영위해야 되는데 그 만족감이 그렇게까지 올 것인가라는 거는 약간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셀프 봐볼까요? 자영업자 전문직이 저 S 분야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내 일을 잡을 갖고 하는데 자영업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비분면의 차이가 뭘까요? S는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듯이 어떻게 해요? 몸이 10개라도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식당을 크게 경영해. 예를 들어서 정말 열심히 경영하는데 카운터도 봐야지 주방은 잘하고 있나 뭐는 잘하고 있나 모든 관리를 막 내 손을 안 거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바빠요.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자, 근데 자영사업도 요즘 같은 경기에는 80%도 아니야. 거의 95%가 망하지 않아요? 5년 안에. 요즘에는 뭐 1년 안에 도산한 것도 너무 많은데 근데 잘 된다 한들 어떻게 해요? 너무 바쁜 거죠. 정신이 없이. 그래서 돈은 누가 써요? 내가 안 쓰고 누가 써? 아들? 맞아요. 아들도 쓰고 부인도 쓰고 그죠? 부인이 또 잘 나가면 남편이 좀 쓰고 그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돈은 벌 수 있어도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니면 돈도 못 벌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올 수 있다. 자, 비분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분면은 그림에서처럼 어떻게 해요? 지금? 저 며칠 있다 떠나거든요. 저 며칠 있다 태국 가요. 저렇게 가겠죠. 그죠? 선글라스를 쓰고 여행 가방을 들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비분면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성공을 했을 때 얘기예요. 끝을 보자는 거죠. 사다리 끝에다 제가 갖다 놓은 거거든요. 나의 끝이 어딘가를 보면서 가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S보다는 누가 나아요? B가 낫죠, 그래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살 거니까. 자, 투자가는 그림상 어때요? 가진 것은 돈밖에 없대요. 그림상도 전문 용어로 연락 재수없죠.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그죠? 돈으로 내가 투자해서 어떻게 해요? 잘 살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처음부터 저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끝그림을 보고 가는 거예요, 끝그림을. 근데 여러분들이 왼쪽보다는 어디가 나아요? 오른쪽이 낫죠. 자, 근데 B와 I를 비교해 보면 I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쌈짓돈 막 모으셔가지고 생활비 아껴서 그 자본금이 아니라 생계비 다 빼고 내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집 빼고 빚도 없어야 되고 정말 없어도 되는 돈 있죠. 정말 없어도 되는 그 돈이 투자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돈이. 저는 없지만. 근데 쉽지 않죠. 그런 돈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투자가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있는 환경은 생각보다 어렵고 정말 전체 인구의 몇 프로나 될까요? 0. 몇 프로나 될까요? 자, 그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다? 사업가 쪽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업가는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 만만치 않지만 끝이 어때요? 좋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아까처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끝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를요, 제가 끝을 보여드렸죠. 조금 단정적으로 보여드려서 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약간 극단적으로 보여드렸어요. 자, 미래는요, 내가 스스로 지배하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죠. 로버트는 강조합니다. 나만의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미리 보여드렸어요.
자, 그럼 4사분면을 갖고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그 사고방식이 책에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책을 보셨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읽으시면 돼요. 그죠? 여기 밑에 바로 서점에 가셔서 12,000원을 주고 책을 사시면 돼요. 자, 근데 자, 사고방식은요, 이런 데서 기인을 하는 거죠. 그 핵심 가치관이 있는데 저기서 보듯이 그들의 영혼이 여기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과 내 생각은 내 영혼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변하기가 어렵다. 자, 인사분면에 있는 분들은 안정을 그렇게 추구해요. 안정 또는 뭐다? 안전. 그러니까 뭔가 변수가 있는 걸 너무 싫어해. 무서워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가 외부 환경이 변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무서워요. 그냥 항상 이대로 조금 이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항상 그 개념이 있다. S는 독립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의 독립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진짜 좋은 독립이 아니라 내가 이분면에서의 어떤 직장생활 개념이나 나를 구속하고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의 독립을 원해요. 다른 말로는 자기의 개인적 자유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을 때려치고 어떻게 한다? S분면으로 이사 가죠. 네, 그래서 그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그 마인드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B와 S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B는요, 처음부터 나의 가치관은 부의 구축이에요. 나 정말 잘 살 거고, 나는 부자로 살 거고, 자, 부자로 사는데도 내가 힘들어서 노동으로 인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나를 부를 구축해주는 무엇인가를 만들면서 갈 거야. 라는 게 머릿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잘 사는 것과 부를 구축한다는 개념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길다는 가치관이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이 SBI의 수입의 원천의 분면으로 지금 보시면 안 되고 내 현재 머릿속에 있는 가치관이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비분면에서 암해삽하고 있는데 라는 착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은 여기서 해요. B에서. 근데 내 생각과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E가 갈 수도 있고 S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I의 사람들은 재정적 자유를 처음부터 갖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가진 게 돈밖에 없어라는 그 그림의 주인공처럼 이 사람들은 그냥 재정적 자유예요. 차원이 달라요.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 그 누군가 그랬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은행에 들어가야지 이랬더니 한 부자 친구가 은행 네가 저축은행을 하나 만들면 되지 뭘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한다잖아요. 우리의 대화는 아니죠. 그죠? 나 교수가 되고 싶어 했더니 교수? 네가 대학을 하나 그냥 뭐 재단 만들어 설립하면 되지. 그게 이런 쪽에 아주 그런 부자들이죠. 그 가치관이 아예 달라요. 우리는 열심히 해서 대기업 들어가야지. 네가 오너가 되지 무슨 왜 이래 이런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지금 생각되어 있는지. 그래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건 내가 태어난 환경, 공부해온 배경, 사회적인 나의 직업에 따라서 배워온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 생각이 여기 배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자의 다른 가치를 나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는데 저도 직장 생활을 10몇 년 하다 보니 저쪽에가 있었어요. 안정. 항상 안전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공부해왔어요. 우리 부모 세대도 그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좋은 데 가고 대기업 취직해야지 월급이 따박따박 나와갖고 차차삭 저축해가지고 뭐예요? 집 사야지. 목표 다 똑같아. 꿈이 다 똑같아. 집 사야지. 그럼 결혼 잘해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애 잘 낳아야지. 그냥 또 어떻게 또 공부 잘해야지. 또 대학 가야지. 또 좋은 대기업 가야지. 똑같잖아요. 이게 똑같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개념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자, 하나하나 들여다볼게. 하나. 자, 이 사분면의 가치관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 개념이에요.
나는 높은 봉급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아까 사다리를 보면서 상사의 엉덩이를 봐가면서 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안전하고 확실한 직장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렇게 안 되면 꼭 이상한 것처럼, 막 뭐가 이상한 것처럼, 쟤는 왜 저러고 있지? 막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비분면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분면의 일을 하면서도 내 아이한테만큼은 자꾸 이분면의 생각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려고도 그렇게 되는 거 뭐겠어요? 95%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 방향을 가면 불안한 거예요. 아시죠? 대세를 원래 따르잖아요. 나만 다르게 하는 용기가 없죠. 자, 그래서 근데 다시 볼게요. 이분면에 있다고 여러분들 안정적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직장이 다 알아서 해줘요?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CEO까지 올려주나요? 없어요. 정말 노력하면 누군가는 1%는 가죠. 누군가는 가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에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니면 내가 퇴직 시점까지도 나를 다 케어해 주나요? 중간에 다 잘리거나, 그죠? 우리 이직도 해야 되고 직업이 바뀌고. 자, 그럼 정부가 다 알아서 해줘요? 요즘엔 정치권이 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니까 뭐 막 정신 없던데요? 알아서 해주는 거 없어요. 그죠? 요즘에 그 제일 유명한 말 있죠. 각자 도생하라고. 그러니까 안전한 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연금도 요즘에 또 수정하죠. 뭐 깎이기도 하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사회보장제도 요즘에 의료보험까지도 불안하대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정적이었는데 그것도 또 불안하게 또 많이 바뀌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내 직장을 다닐 때 안전한 것 같지만 그건 나의 착각이고 나를 내가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한 번쯤은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요즘에 겪고 있는 게 뭐죠? 경기 침체. 너무 무섭지 않아요? 경기 침체 뭐 한두 번 겪었어요. 우리 20, 30년 동안 계속 겪어온 게 경기 불황. 그죠? 경기 안 좋다.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이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들어봤는데 스테이크도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은 또 뭐야? 그죠? 경기가 침체됐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경우 물가는 치솟죠. 여러분 밖에 나가면 물가 어때요? 그죠? 10,000원 갖고 뭐 할 게 없잖아요. 옛날 1,000원 같은 느낌이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도 있지만 다른 말로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요. 자, 근데 원래 인플레이션이 될 때는 경기가 호황일 때거든요. 뭔가 소비 시장이 막 많아서 물건을 막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내가 막 뭘 사야 되니까 그 제품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막 돼서 하나의 이제 부작용이죠. 전체는 잘 돌아가는데 뭐 어떻게 그런 경우죠. 자, 근데 이거는 거꾸로 경기는 침체됐는데 물가가 올라가.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원료 수급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요즘 왜 그러냐면 전쟁했었죠. 러시아 전쟁하고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히 상승돼서 공급이 조금 작아지면서 이렇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게 아니라 공급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건요.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을 떠나서 경기 침체가 되면 여러분의 직장은 막 잘 돌아가서 왜요? 잘릴 위험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 축소가 일어나죠. 회사가 잘 안 돌아가. 그럼 어떻게 붙어요? 사람부터 자른다. 자, 사람부터 자르면 내가 잘릴 수도 있고 또 뭐가 된다? 월급이 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막 쓰다가 내 월급이 불안해. 그럼 여러분 써요, 안 써요? 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안 써요. 소비가 위축되죠. 소비가 위축되니까 경기는 다시 안 돌아가죠.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물가까지 지금 치솟아서 우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다. 이게 되게 무서운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후덜덜덜덜덜덜 이렇게 됐고, 자, 이분면에 있는 가치관은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업을 전달하면 뭐라 그래요? 아니면 너 한번 네 일을 해봐 하면 뭐라 그래요? 위험해. 무서워. 나 망하면 어떡해. 그것도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지 않아요? 저 회사 때려치고 뭐 하겠습니다 하면 뭐라 그래요? 미쳤어? 이러지. 예. 너 망하면 큰일 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면에서 무서워서 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근데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무서운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진짜 제가 말한 대로 안정적이냐,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S보면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요, 무언가 하고 제대로 하고 싶다면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자, 근데 이런 마인드가 제일 많아요. 이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막 홍반장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남을 못 믿어요. 내가 다 손을 봐야 돼, 내가. 그러니까 아무도 나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자기에 박혀 있어서 내가 다 뭔가를 체크해야지 이렇게 숨이 쉬어지고 잠이 오고 발을 뻗고 자고 막 이러죠. 이런 경우 있으시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 이런 마음이다. 웃고 있는 분들 들고 싶은데 그냥 그런 거죠. 자, 타인에 대한 불신이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자기를 거치지 않으면 불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근데 이 S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 2에서 시작을 해요. 2부면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돈을 벌겠죠. 그래서 잘 나가요. 또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자유를 찾아서 아까 자유, 독립을 찾아서 S로 가요. 그래서 셀프의 자기 자영업을 시작하죠. 그랬다가 잘 되면 좋은데 어떻게 한다? 95%가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니까 난 다시 어디로 가요? 안정을 추구해서 난 또 어디로 갈까? 비분면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 E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E와 S와 E를 왔다 갔다 그렇게 살죠. 근데 S를 갔을 때는요. 내가 수입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죠. 맞죠? 그것도 내 자본금이 좀 들어가잖아요. 가게를 차리려면. 자,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들이 뭐가 돼요? 무언가를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나 위주로 가기 때문에 리더십이 없어요. 자기는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독재죠. 그래서 어쨌든 리더십이 부족한 상태로 내가 스스로 계속 경영을 하면서 나갑니다. 자, 비분면 가볼게요. 자, 비분면의 단어는 부의 구축.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들은 참 똑똑하죠.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나는 내 팀에 합류시킬 최고의 멤버들을 찾는다. 우리 그 책에 포드 자동차 얘기 나오죠. 그죠? 우리 포드 그 사장 이름이 포드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분은 많이 못 배웠잖아요. 근데 자기의 뭐죠? 사원들, 회사원들의 파트너들이 더 똑똑하잖아요. 그거 얘기 되게 일화가 높죠. 그래서 진짜 사업을 경영하시는 기업가들은요, 내가 똑똑한 것보다는 이 사업을 어떻게 잘해 나갈까에 대한 최고의 경영인을 찾거나 최고의 나의 파트너를 찾는다는 거죠. 자,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인생의 처음부터 비구축을 하는 분들은 굳건한 자기 사명감이 있어요. 그래서 비분면이 쉽지 않죠. 왜 불을 갖다 주는데 뭐가 쉽겠어요? 근데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꽂혀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해나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뭐 할 때 해보기나 했어? 막 이러잖아요. 막 밀고 나가는 게 있죠. 자기 인생에 사명감이 있어요. 자기는 나중에 예를 들어 평양인가 그 북한으로 돌아갈 때 그쪽에서 오신 분이죠. 그분이 돌아갈 때 소 1000마리? 그러니까 뭐 끌고 간다는 그게 원래 있었다고 해서 진짜 끌고 갔죠. 전에 옛날에. 어쨌든 그런 자기만의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처음부터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분면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달라요. 테슬라의 누구지? 그죠? 일론 머스크도 그 사람이 뭐 잘하고 못하고 뭐 개인적인 걸 떠나서 그냥 이런 뭐 우리 기름을 쓰지 않는 그러니까 전기를 통해서 뭐 그런 자동차를 흘렸을 때 환경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으니까 더 생각을 해냈겠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의 소신과 사명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사업할 때 그런 거를 갖고 처음부터 내가 시작을 해야 돼요. 비분면에서 내가 이 사업을 잘하려면. 자, 그래서 이들은요, 5년에서 10년은 수입을 얻지 못할 각오를 처음부터 하고 간다는 거죠. 자, 이 분면이랑 다른 점이 뭐예요? 이 분면은 내가 일하자마자 돈이 나오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한 달이랑 한 달 월급이 나와요.
그리고 나는 그게 없으면 뭐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죠. 그 돈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비분면 와서 5년에서 10년 수입이 안 나올 걸 막 생각하면서 가면은 얼마나 깝깝해요. 그죠? 그럼 아미사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분면의 생각을 갖고, 아, 내가 6개월 열심히 했는데, 내가 1년 열심히 했는데, 그죠? 그냥 짧게 가볼까? 내가 석 달 열심히 했는데, 6천 원이야, 이거. 이게 돈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생각을 갖고 비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관두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 돈이 안 들죠. 진입장벽이 없잖아요. 그리고 생활용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입장벽 시켜서 막 비전 받고 들어왔는데 실제 찍히는 딱 통장을 돈을 보니 나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60만 원이 아니네, 6천 원이네. 실망스럽잖아요. 그게 이분면의 사고를 갖고 비분면 이해하지 못하면 떠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추운날에 영하 15도에 이 오신, 15도 맞아요? 이분들은 5년에서 10년 수입을 얻지 못할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 각오를 하면 수입이 5년 안 나와요? 1년 안에도 아마 무지하게 돈이 쏟아질걸요? 우리 그때 연말 보너스 여기 여왕님 계시잖아요. 그죠? 여왕님 계시고 또 북바구니 여왕님 저기 계시네요. 우리 PT 미팅 때.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각오를 이렇게 사업가들은 갖고 있다. 50억과 500명 왜 써놨냐면 50억은 일반 사업을 준비하는 초기 준비금이에요. 가장 작은. 어떤 사업을 내가 일반 사업을 꾸려갔을 때 가장 처음에 기본적인 아주 최고의 아랫돈이고 50억. 자, 그 다음에 500명은 뭐냐면 나 어디서 나 사업 좀 하지?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내 직원이 500명은 있어야지 내가 사업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50명도 자영업이다. 라고 합니다. 이 분의 얘기에 의하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도 네트워크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의 파트너, 그룹원들이 500명 정도는 같이 해나가야지. 물론 처음에 소비자까지 포함해서. 나중에는 내가 욕심을 부린다면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사업을 이해하는 분들이 500명 모인다면 나는 정말 대기업가의 네트워커로서 일을 잘 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 사업에서 성공을 하시는 거죠. 박경재 주재호 사장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미 일구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1분면을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오늘부터 일하기를 멈추면 나의 수입은 나의 수입이라고 했죠. 나의 불안함은이라고 바꿔볼게요. 여러분 오늘 일 멈췄어. 돈 내일부터 안 나와.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지금? 벌써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흥분해야 되는데 안 편하다잖아요. 그죠? 우리 안 편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의 각오를 혹시 이 사업을 할 때 돈이 안 나올지라도 나는 해내겠다. 아까 사명감 있었죠. 결부시켜서 가시면 내가 끝을 알고 가는 거죠. 아까 그거 아까 있었죠. 머리크대 선글라스 쓰고 가방 끄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내가 뭘 보고 가고 있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멈춘다면 나 일도 없어. 나 불안해. 이거의 E와 S 부면에 당신의 가치관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난 지금 당장 수입 혹시 안 돼도 나의 노력은 끝까지 나올 거야.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비상할 거야라는 내 돈은 마르지 않는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로또처럼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르지 않는 돈. 여러분들의 지갑을 계속 채워줄 그 무엇, 옹달샘 같은 그 무엇이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비분면에서의 가치관은 이 팀 만들기가 되게 중요하다. 절대 혼자 못 해내요.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가들도 혼자 일하지 않아요. 오너들은 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무엇인가를 해나갈 수도 있지만 전체를 끌고 나가는 건 일반 회사에선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개념에서도 파트너 개념이죠. 그래서 전체 팀을 내가 형성해 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리더십이 형성이 돼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인드다. 자, 아이의 가치관을 한번 볼게요. 아이는요, 아주 계산적이에요. 왜? 돈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통해 내가 이거 투자하면 얼마 들어올까? 이런 개념이에요. 요걸 투자했을 때 대신에 시간 개념은 이 사람들은 여유로워요. 당장을 보진 않아요.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20년을 보고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직접 일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 내가 노동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똑똑한 거죠. 돈이 일을. 돈이 시스템인데 이들은 투자해요. 다양한 대상에. 자, 그러면 우리는 투자하면은 맨날 주식만 생각하셨죠. 작년에 한참 호황길 때는 온 국민이 막 주식에, 그죠? 또 코인에. 근데 투자는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금에도 좀 투자 좀 해보시고, 여러분 돈 많으시니까 금도 투자해보시고, 부동산도 하시고, 사업체도 좀 사놓으시고, 그죠? 투자금 좀 해주시고, 뭐 주식채권 뮤추얼펀드, 그림도 있어요, 그림. 그죠? 우리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뭐 상속세 낼 때 뭘로 냈어요? 그림이 뭐 하여튼 정선에 무슨 도 있잖아요, 이름.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부동산도요, 여러분들이 샀다 팔았다는 그 부동산 아니에요. 집값이 한참 작년에 올라갔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막 많이 떨어졌죠. 3분의 1도 된 데도 있고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내가 매도를 했을 때 그 차익을 갖고 내는 게 이 알부면은 아니에요. 이들은 그 얘기가 아니고, 부동산을 내가 소유해서 같이 이렇게 갖고 있다가 거기서 들어오는 월세든 거기서 들어오는 그 자산이 자산을 낳는 개념의 투자를 원하는 거지 차익성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집 팔아서 이거 돈 벌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투자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가치를 갖고 있었을 때 얘네들이 앞으로 나올 가치를 계산하면서 가는 게 투자가의 마인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들은 자산을 통한 이 수익률을 계속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내가 금을 확보했을 때, 어떤 건물을 확보했을 때 그 가치를 논하게 됩니다. 대신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거 뭐냐면 아까 입으면 뭘 싫어한다 그랬어요? 위험을 싫어하죠. 사업, 너 사업 좀 해볼래? 뭐 해볼래? 하면 무서워. 이러잖아요. 내 돈 가진 돈도 없으면서 뺏길까봐. 네, 그죠? 돈 없는 분들이 통장 번호 달래면 또, 그죠? 되게 무서워하죠. 그냥 0원짜리 하나 그냥 통장 주면 되는 거를 통장 얼마 있지도 않으면서, 그죠? 자, 근데 이들은요, 달라요. 반대. 위험성을 감수한다. 대신에 더 큰 거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좋은 걸 얻을 때는 위험이 항상 따르는데 이미 마음을 염두에 두고 간다는 거고 혹시 그게 없어질지라도 괜찮아.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한 가지 꼭 해야 되겠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금을 완비해야 돼요. 절대 내가 없는 돈을 영끌하죠. 우리 영끌해가지고 뭔가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다.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투자금이 완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부면은요, 내가 아무리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한 표로 갈 수가 없다. 왜? 준비된 게 없잖아요. 준비금이 투자금이거든요. 투자금 없으시잖아요. 저도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어느 사분면의 인생을 살고 있죠? 아까 다 대답하셨어요. 어느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사분면을 지금 살고 싶죠? 답이 나오셨죠? 네, 답이 나오셨을 겁니다. 내 수입의 원천도 알고 계실 거고 또 하나 나의 가치관이 지금 어디에 가 있지? 한 번쯤은 지금 점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처음 보는 것일까요? 2분면을 봤는데 A분면은 처음 보시죠? 이건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저의 생각과 경험을 여기다 넣었는데 아메이를 했을 때의 2분면에 있는 가치관을 얘기 드릴게요. 적나라 할 수도 있어요. 자, 단어가 뭐예요? 의지박약. 너무 무섭죠? 자, 나는 내 사업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나요? 여태까지 한 얘기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메이를 하는데 나 2, 4분면에 가 있을 수 있어. 내 생각은. 자, 그러면 제가 볼게요. 아까 직장이 다 나를 알아서 해준지 정부가 알아서 해준지 그런 질문 했어요. 일반적인 거에서는. 자, 근데 아메에서는요. 여러분들이 2, 4분면에 있으면 2, 4분면의 특징이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죠. 그냥. 내 자주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내 일을 자주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점검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잘한다고 막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근데 객관적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스폰서가 다 알아서 스폰서가 다 알아서 해주면 안 돼?
아니, 나도 모르게 스폰서님, 이거 좀 해주세요. 스폰서님, 뭐 좀 부탁드려요. 스폰서님, 스 없으면 큰일 나. 내 사업에 있어서 스자를 딱 빼보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스폰서가 빠졌을 때 내가 10가지를 할 수 있는지, 한 가지만 할 수 있는지. 그게 나의 현실 점검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근데 왜 스폰서를 우리는 자꾸 기대요? 효과성 때문에. 부족한 나보다는 스폰서가 와서 한마디로 더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래서 자꾸 기대게 돼요. 자, 기대니까 기대는 마음은 큰데 내가 뭔가 자주성이 없이 뭔가 준비하는 마음은 약하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중적이에요. 스폰서한테는 바라면서 내 파트너가 나왔을 때 나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또 이번에 스폰서 입장이야. 아까 파트너 입장이고. 그럼 뭐 우리는 두 군데 다 하죠. 스폰서도 됐다가 파트너도 됐다가. 내 파트너, 내가 스폰서일 때는 어떻게 돼요? 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자꾸 나한테 막 부탁을 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좀 지가 좀 잘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스폰서일 수도 있고 파트너일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나는 스스로 내 할 일을 잘하고 있는 거야. 점검해야죠. 그래서 이런 착각도 해요. 에이씨, 나 같은 사람만 나와라. 나 같은 사람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 돌아다니시죠. 속상할 때도 있고. 근데 나를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창의성 있으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솔선수범해서 내가 제대로 뭔가에 시스템에 협력해서 하세요? 아니면 시간과 철저해서 제대로 뭔가 다 하세요? 제일 힘들어하는 모임 살림. 우리 용어로 뭐예요? 생코어를 1도 안 놓치고 10가지를 다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고도 땡땡땡이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 같은 사람 나오면 뭐, 그죠? 답이 없죠. 자, 그래서 나는요, 스폰서도 될 수 있고 파트너도 될 수 있고 우린 다 모두 동등한 관계다. 자,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든 내가 내 할 일만 충실하게 하면 우리는 저 이사분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벗어나야 되고 또 여기 속해 있으면 성장이 안 된다. 비분면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이유는 막연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안해하죠. 자, 막연하고 불안하니까 스폰서한테 부탁하고 파트너가 잘하길 바라고 어떤 면에서는 유행하는 유행처럼 마음이. 그런데 그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우, 씨, 열심히 안 도와주네. 아, 파트너 안 움직이고 있네. 뭐 하는 거야? 하더니 뭐가 돼? 불평불만, 도장을 콱 찍는 거죠. 나의 마음속에. 그럼 사업이 안 된다. 우리 리치 사장님이 얘기하셨어요. 불평불만이 쌓일수록 사망으로 간다. 사업의 사망의 길로 이른다라고 돼 있어요. 다시 어디로 가냐? 학습의 단계로 넘어가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현재 이러고 있다면 나 이분면에 속해 있네. 후덜덜 하셔야 돼요. 나 같이 가는 이분면에가 있어. 일은 B에서 하고 있는데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안 된다. 자, S 볼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후덜덜하고 계세요? 지금 졸리세요? 후덜덜인가요? 자, 팀에서 내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 팀은 문제가 있다라고 부자 아빠가 얘기하셨다고 책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로버트한테 그 부자 아빠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 팀에서 네가 제일 똑똑하면 너 문제 있는 거야. 뭔지 아시죠? 당신의 파트너들이 더 똑똑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전체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바쁘다 바빠요. 나만 바빠. 우리 사업에서 나만 바쁜 거 나만. 바쁘다 바빠. 똑같아요. 아까 자영업 제가 아까 충분히 얘기 드렸죠. 내 손을 한 것처럼 불안한 거야. 그러면 자영업으로 지금 아메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영업 마인드로. 자, 그러면 파트너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경우 언제쯤 이들은 잘하지? 라는 그런 마음도 같이 또 내재돼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나에 가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F, 내 프런트가, 내 파트너가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도와달라고.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죠. 당연히 우린 지원을 해줘야 되고 돈이 오면 나는 스폰서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자, D가 있어요. 뎁스. 뎁스가 나한테 부탁을 해요. F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오죠.
근데 업라인도 당연히 지원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네네, 할 때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스폰서로서. 아, 파트너 도와줘야 돼. 뎁스 들어가 도와줘야 돼. 하여튼 한 명이세요? 두 명이면, 세 명이면, 여섯 명이면. 그것도 여섯 명. 그들의 뎁스.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 자영업이지. 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난 자영업에 아메라고 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그게 반복됐을 때 얘기예요. LOS가 무너지죠. F는 어디로 사라지고 계속 D는 내가 스폰서인 줄 안 거야. 내 파트너 이거 아니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 F는 어떻게 돼? 존재감이 존재감이 없어요. 이런 슬픈 현상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업이다? 복제 사업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서 있으면 F가 그대로 잘 복제를 할 거고 F가 잘 복제되면 누가 잘한다? D도 잘하죠. 어느 상황에서는 다 협력 관계는 맞지만 그게 계속 반복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복제가 불가죠. 그래서 자영업에 아메를 하기 시작하면 되게 힘들어지고요. 나만 바쁘고 다시 또 불평불만의 단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메이를 비분면에서 일을 하고 수입의 한철을 거기서 만들어야 되고 성공의 사다리도 거기서 꽂았어요. 그러면 가치관도 거기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 개념은 이거예요. 일단 시도하자. 우리 리치 사장님이 얘기한 거. 트라이죠. 트라이. 트라이 앤 크라이였죠. 우리 책 있었죠. 시도하거나 울거나 둘 중에 하나죠. 예. 시도를 안 하면 울게 돼 있고요. 울지 않으려면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개념인데 아까 사업가는 아까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다고 했죠. 일반 사업가들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 인생 운전대를 잡으셔야죠. 이 사업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S사분면의 얘기랑 연결돼요. 자, 내 인생이고요. 스폰서 날 도와주니까 고마운 분이죠. 고마운 거예요. 뭘 바라면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주시면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마음속 깊이 갖고 계셔야지 불평, 불만이 안 생겨요. 왜? 조금 덜 도와줄 수도 있고 바빠서 그가 환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나만 안 도와줘? 왜? 막 그런 거 있죠. 내 위주로만 보시면 안 돼. 모든 사업은 이기적이면 안 되거든요.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 꼭 해보셔야 되고요. 저분이 베푸는 거 나한테 뭐 가져가려고 베푸는 거 아닌 거 우리 다 아시죠? 여기 온 분들은 사업가시니까. 자, 그러면 내 인생 운전대를 잡으셔야 되고요. 내 사업을 스스로 성장시키는 마음이 항상 가슴 깊이 있으셔야 돼요. 또 하나, 나의 존엄성을 되찾으셔야 돼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요. 나를 찾기 위함이죠. 우리는 처음에 돈을 벌려고 여길 들어왔어요. 근데 하시다 보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세죠. 우리 아미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그죠? 영만 클럽을 들어가든 밀레니얼을 들어가든 은둔세를 들어가든 이런 과정의 강의들이 또 있더라고요. 스스로를 나의 세대에서 나를 스스로 찾는 과정.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7070에서도 배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아메이는요 굉장히 이런 걸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현재는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위의 가치가 따라온다는 건 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왜냐하면 생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자, 생계로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존엄성이 없어져요. 아시죠? 남의 군둥이 쫓아간다니까요. 내가 일하려고 이 회사 들어간다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 내 사업이니까 나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부가 따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통제권을 내 인생에 대한 통제권이에요. 제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는 나를 통제하는 거 누굴 통제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통제하죠. 남편 통제, 자식 통제, 파트너 통제, 막 통제하잖아요. 남을 통제하시면 안 되고 누굴 통제해라? 나를 통제해야죠. 그래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자, 내가 할 일은요, 뭐겠어요? 사업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사업을 성장시키려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명단이 자산이다, 명단. 그래서 명단은 처음에 처음 명단들이 되게 많다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명단이 막 없어지기 시작하고 찾아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그죠?
근데 시도하셔야죠. 트라이라고 써놨죠. 명단 플러스 트라이.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고 움직이는 곳마다 사람들과 인연을 쌓아가는 거. 그게 우리 탱코에서 뭐예요? 신뢰 쌓기 과정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명단을 갖고 트라이해서 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노력을 해야지 다른 곳에 자꾸 남이 안 하고 남이 못하고 속상하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 사업은. 나는 뭐가 필요하다? 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한 거고 스폰서와 파트너에 대해서는 무한한 신뢰를 갖고 계셔야 돼요. 전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저 예전 파트너한테. 나는 어떻게 해내겠는데 내 파트너 못할 것 같아. 힘들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그런 개념에서도 지금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할 것 같은데 이거 이해하려나? 이거 뭐 하려나? 해요. 이 사업을 같이 책을 읽고 같이 미팅 속에 있고 같은 오디오를 듣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 그를 믿으시면 돼요. 그 사람도 나보다 더 IQ 제법 나보다 더 똑똑하다니까요. 자기 매보다 못나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분들 저랑 IQ 재보면 저보다 더 맨사 수준일지도 모르지. 그죠? 그래서 믿고 가시면 되고요.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면 된다. 자, 그래서 비분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단아예요. 주인의식. 이 사업은요. 내가 주인이어야 되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어떤 가게를 가봐도 그 사업의 사장과 직원은 행동부터 다르다. 왜? 마인드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업도 똑같아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고 내 사업을 항상 진행시켜야지 불평불만이 없어진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하는 대로 가면 잘 되겠지라고 믿음을 갖고 가시고 스폰서가 뭘 하자고 하면 고맙다 하시고 파트너가 또 도움을 청하면 또 기꺼이 도와주시고 뭔가 밥을 사주는 문제들 여러분 맞죠? 밥. 이 시간 끝나도 밥 드실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파트너한테 더 많이 사세요? 스폰서한테 많이 사세요? 솔직히. 파트너한테 많이 사죠. 스폰서한테 많이 사시는 게 사업이 잘 돼요. 내 사업 꼭 도와줘서가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 봤을 때 부모가 자식을 더 배신을 할 확률이 많아요? 자식이 배신을 한 확률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환경이 되게 어려운 환경 부딪혔을 때 부모는 끝까지 자식 챙기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자식이니까. 근데 자식은 어떻게 해요? 순간 부모를 나몰라라 할 때 많거든요. 이 사업도 똑같이 물론 이 사업에서도 예외는 조금씩 있어요. 나는 부분에 스폰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 저희가 그랬거든요. 그 중간에. 근데 거의 대부분은 스폰서 날 놓지 않아요. 끝까지 날 도와주려고 하죠. 근데 파트너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밤을 사줬더니 가버리네 막 그죠? 막 그럴 경우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사업을 그런 마음을 갖고 하셔야 된다. 내가 나한테 대한 나의 할 일을 하면서도 스폰서 파트너 둘 다 소중하고 신뢰를 갖고 그냥 쭉 가시면 돼요. 그리고 파트너 밥 사줘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밥 많이 사줘서 잘 되는 사람 별 못 봤어요. 그냥 자기 사업이니까 자기가 돈 내고 먹으면 되죠. 그냥 같이 사담으로 섞었습니다. 자, 알부면의 가치관을 갖고 이 사업을 한번 바라볼게요. 자, 새로운 기회를 태동시키는 시장은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무르익는다. 이게 맞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거 아니에요? 되게 어렵죠, 밖에. 부동산 내려가서 주식 다 반값 폭락해서 코인 완전히 죽었어. 난리 법석인데 투자가들은 어때요, 지금? 진짜 투자가들은 어떨까요? 진짜 투자는 신났어요, 지금. 현금을 쌓아놓고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막 사고 있대요. 지금 밖에서 막 집 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사시면 안 돼요. 영끌에 사시면 제일 바보예요. 지금 아무리 집이 싸도 안 돼요. 근데 진짜 투자가 뭐라고 했죠? 현금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있어도 되겠다. 없어도 되겠다. 그런 돈을 갖고 지금 부동산 반값일 때 여러분 투자해 보세요. 그런 분들 차익성 안 당긴다 그랬죠. 그리고 5년, 10년 지나서 경기가 돌아왔어. 그 집값이 어떻게 해요? 올라갔죠. 그럼 난 싼 값에 사놨잖아. 올라갔죠. 벌써 이미 자산이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세를 줬더니 또 수입이 또 나와. 그게 투자가 돈 버는 거죠. 주식도 지금 반값일 때 지금 그들은 다 사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묶여서 못 사놓으시죠? 그죠? 반값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막 팔아도 이걸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죠? 너무 힘들어서. 자, 근데 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아메 사업도 똑같아요. 지금 이 새로운 기계를 태동시키는 시장이 지금 애프터 코로나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룹도 지금 차원적으로 막 변하고 있죠. 뭔가 미팅도 막 변하고 있고 뭔가가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열심히 하시는 게 사업이 성장하는 길이다라고 변화하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아메에서는요. 나이 변화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영적 이거는 이제 로버트가 한 말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정신적인 투자 책 읽으셔야 되죠. 그죠? 나를 위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정서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여행을 가든 뭐 하든 나한테 계속 쏟아 부으셔야 되고요. 내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해도 스트레스 받았어. 옷도 한 벌 예쁘게 또 사 입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나한테 대해서 나의 변화, 내가 해보지 않은 거에서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이 사업은 변화를 해야지만 성공한다. 또 하나, 나 말고 타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밥 사주는 투자가 아니고 밥 사주면 좋죠. 근데 그걸 떠나서 네. 네. 자, 사람에 대한 투자는 관계심에 대한 투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투자죠. 자,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남에 대한 그런 투자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생 친구 만들기가 우리 사업의 관건이다. 사업을요, 조금 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친구를 만들려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잘하려니까 억지로 가서 신뢰 쌓기 하면 그 사람이 안다 모른다? 안다를 아시네요. 진심이 들어가지, 진심. 잘 안 돼요. 사실 처음에 진심 안 돼요. 특히 모르는 분들 만났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진심이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내용을 알게 되죠. 내용을 알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대화가 되겠죠. 그러면 진심이 진짜 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주의. 투자 대상 제외 종목이 있어요. 우리 투자할 때도 예외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내가 처음에 컨택을 했는데 부정적이야. 한 6개월 했더니 부정적이야. 그러면 아까워서라도 내 밥 사줄게 얼마인데 하면서 나 또 막 10년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놓으셔야 돼요. 그때는. 그냥 그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매사 부정적. 그다음에 꿈을 다 캐치했는데 꿈이 없어. 목표가 없다는 거야.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비분면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인생에 사명감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막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투자 대상 제외는 여러분들이 컨택하고 했을 때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분들은 요 정도. 아주 부정적이야. 조금 부정적인 거면 여러분들이 또 케어할 수도 있지만 아주 부정적이야. 힘들어요. 내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 에너지 뺏길 정도면은 아닌 거예요. 다른 일이 안 되거든요. 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외시켰고 꿈의 유무가 있는지 일단 실현을 떠나서 꿈의 유무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아메이사의 투자 마인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장을 꼭 찍었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사보면 이동하셔야 되죠. 아까 우리 현금 출처 다 이동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새로운 직업이 아니라 뭘 찾아간다? 새로운 주소. 사다리를 E나 S에 꽂았다면 어디에 꽂아야 된다? E에 꽂아라. 뭐 여력이 되면 아예 꽂으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태까지 설명한. 내가 수입의 원천을 바꿔줄 곳을 꽂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의 나의 사고방식을 이동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사고방식, 내 마음가짐, 내 마인드셋을 그쪽에다 사다리를 옮겨놓지 않으면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거예요. 않으면 나는 이 사업에서 조금 지리하게 갈 수가 있어요. 좀 늘어지게 갈 수도 있고 고민하면서 갈 수도 있고요. 조금 즐겁지 않게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즐거운 아메이를 신나는 아메이를 해야 되니까 같이. 그래서 이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이 자산의 핵심 가치를 내가 이 주소로 옮겨야 될 때 뭔가 아주 달콤한 열매가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지 우린 갈 거거든요. 우리 마음도 우리의 수의 원천도 옮길 수가 있는데 로버트 게스는 이렇게 얘기했죠.
자, 8가지 자산으로 그냥 8가지라고 해놨는데 핵심 가치를 얘기해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사업이 우리가 왜 괜찮지? 왜 선택을 해야 되지? 왜 난 여기서 성공할 수 있지? 라는 그 확신을 8가지로 해줬는데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실 세계 비즈니스 교육.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거는 지금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우리 암에서 막 주는 여러 가지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많죠. 자,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진짜로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는 곳이 이곳이에요. 학교에서, 여러분 대학원에서 절대 잘 못 배우죠. 그냥 인생에서 내가 경험하면서 또 내 성공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여기에 수만 가지의 성공 노하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 진짜 변화하려면 나 어떻게 변화해야 되지? 라는 것도 내가 스스로 계속 생각하면서 가니까 나와 현장이 부딪히면서 가는 이 세계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학교 교육에서 하지 않는 그걸 우린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그래서 여기 모임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기술은 여러분들이 암에서 왔는데 왜 힘들어하냐면 이거예요. 세계적인 계획 수립, 자신만의 의제 설정, 목표나 실천 계획을 세우고 시간 관리하고 어렵죠. 어려워요. 요번에 목표 설정 워크숍 막 해주잖아요. 본사에서. 목표 써보세요. 뭐 써보세요. 발표해서 어렵지 않아요? 여기 와서 강의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저도 어려워요. 지금 다리가 후덜덜이야 지금. 어려워요. 근데 아멘이니까 안 해본 것도 해보고 그죠? 해야 되니까 또 공부 한번 다시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가 직장인 사부면에서는 뭔가 일을 주어진 걸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여긴 그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해나가야 되니까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게 B와 I 부면의 일이고 누가 하라는 거를 순서대로 해나가는 게 E와 S 부면의 일이다 보니 이 일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주체적이냐? 이쪽은 수동적이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게 조금 쉬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해내면 되잖아. 앉아서 그죠? 열심히. 그 이쪽은 내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막 액티브하게 해내야 돼요. 어렵죠. 그러나 끝이 뭐라 그랬어 아까? 끝이 좋다 그랬잖아요. 절대적으로 부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해냈을 때는 뭔가에 나한테 만끽할 수 있는 만족감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배우시냐?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태도, 자신감 결의 극복,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등을 앉혀놓고 교수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내 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그게 우리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진짜 생각보다 멋지네. 남들은 다단계라고 말할지 몰라도 내가 내 사명감을 갖고 하는 이 일은 진짜 멋진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뼛속 깊이 느껴가면서 가면 외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그죠? 뭐 그런 거래. 아니면은 막 다다다다다다 이런 게 내가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를 자꾸 개발시켜줘.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안정과 안전을 추구하진 않아요. 우리는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왜? 이 사업도 하다 보면 결과가 안 나오면 나를 계속 스스로 힘들게 하는 그거에 올감에 빠질 수가 있다. 자, 그러나 그거를 내가 극복해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일반 사업과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승자를 찾아내는 거죠.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는 아메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정했고 거기서 최고위선 아메를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도 아메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죠. 내 인생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선택을 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찾는 존엄성을 찾는 거고 그죠? 그게 내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이 눈 감았을 때 나 인생 행복했어. 나 참 잘 살았어. 라는 거를 갖기 위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직업이나 직장인 개념에서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무엇인가에 주소를 옮기자는 거잖아요. 지금.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죠. 우리 그 일본의 그 가장 성공한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특히 말고 있어요. 20대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막 그랬더니 저는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 야마자키 다꾸미가. 저는 아메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이런 마인드로 우리 가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산이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여기 모이는 분들이에요. 내 꿈, 제가 이거 막 설명을 하는데 막 못 알아들어. 뭔 소리야. 막 이러면은 저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적어도 10명은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알아듣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걸 공유하는 친구들 내가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시면 돼요. 내가 이 사업을 초등학교 친구한테 전달했더니 못 알아듣고 뭐냐 막 이러면은 나 상처받죠.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들이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같이 알아들으면 나의 또 평생 친구가 또 되는 거죠. 여러분 친구라는 개념을 자꾸 초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뭐 이런 자꾸 지역과 고향과 나이에 묶어두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들에 대한 친구죠.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가치관이 똑같은 게 친구예요. 가치관. 그게 즐겁잖아요. 생각이 똑같아 즐거운 거 아니에요? 여행 갔을 때 자꾸 생각이 달라.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싸우잖아요. 그죠? 힘들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구축하실 때 자, 누구를 스승을 삼을지 다 각자의 멘토가 있으실 거죠. 그래서 그런 멘토를 갖고 내가 생각도 하고 또 내가 같이 갈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데 이거예요. 고립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함께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일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커뮤니티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미를 내가 고립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고는 있는데 마음이 고립되어 있는가? 그죠? 행동도 안 고립되어 있고 마음도 안 고립되어 있으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완전히 새로운 인맥을 여러분들한테 가져다 줍니다. 지금 다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그죠? 다 여기 다 모르시는 분들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죠. 각자의 그룹에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새로운 가족이 다 생겼다는 거고 앞으로도 새로운 가족들이 다 생기실 겁니다. 자, 이게 또 제일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네 번째. 네트워크의 힘이에요. 진짜 네트워크죠. 이게 돈이 되는 개념이죠. 자, 자기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 우리 사업이. 자, 근데 여기 메칼프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V는 N제곱.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요 결론부터 드릴게요. 네트워크의 마케팅 가치는 이제 눈에 직접 보이지 않아요. 는 진정한 정보와 시대형 요즘 같은 시대 보이지 않는데 뭐가 막 성장해서 나한테 불을 갖다 주는 개념인데 메칼프를 설명해 볼게요. 메칼프의 법칙은 이런 거죠. 전화기를 한 대 가지고 있었을 때는 나 혼자 걸어야 되는데 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 갖고 있지만 0이야 가치가. 자, 근데 나도 있고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전화 서로 할 수 있죠. 가치가 생겼어요. 그래서 2제곱을 뜬다. 그 얘기고. 5대가 있으면 나도 걸지만 얘도 걸고 지네끼리 걸고 하다 보니까 V는 5의 제곱. 굳이 전화기가 5대 있다면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대가 있으면 12대 이상의 제곱. 144곱인가요? 144배의 가치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V는 가치를 뜻하는데 그게 제곱승으로 커진다. 그 개념이 그냥 메칼프의 법칙이에요. 메칼프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거라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증가 시스템인데 이걸 우리로 대비해 볼게요. 네트워크 경제적 가치를. 자, 나 혼자 가입을 했어요. 이 사업 가입만 하면 막 다 되는 줄 알죠. 막 가입시켰더니 꼭 가입했어. 뭐 해줘야지 막 이러잖아요. 그죠? 제가 안 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업에 한 명 가입시키면 별 의미가 없죠. 우리한테. 이분이 제품을 쓰거나 뭘 누군가를 같이 또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냥 가입해서 별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한 명이 2명을 뭔가의 가치관을 이해시켜서 나의 파트너로 나의 사람으로 같이 됐을 때는 4배의 효과가 있는 거죠. 2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3의 제곱일 때, 4의 제곱일 때, 6의 제곱일 때. 이 가치성은요,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화의 개념이 혼자 썼을 때는 무용지물이었던 게 둘이 쓸 때, 5명 있을 때, 12명 있을 때, 지금처럼 내 사업에 나 혼자 있을 때, 2명이 있을 때, 내 파트너가 3명일 때, 6명일 때, 그 가치는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전체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 사업 재밌는 거예요. 아까 돈 얘기로 제가 했었죠. 도대체 6개월인데 6,000원 나와 이럴 때 재미없잖아요. 근데 끝을 보고 가면 나 2년 후에는 네트워크 자산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나가면 6,000원이 나와도 재밌는 거라는 거죠. 이 사업이. 그 개념을 내가 이해하면서 가는 게 되게 필요하다. 자, 5번째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빨간 글씨 써있죠. 복지예요. 예, 사람만 많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같이 할 사람들.
지금 이 얘기를 나도 하고 얘도 하고 쟤도 하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개념이 복제가 됐을 때 우리 사업이 그때 잘 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업은요, 확장의 가능성에 달려있는 거예요. 확장성. 확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면에서 나 혼자 노동으로 일한다 그랬죠. 뭐가 확장이 있어요? 나가 안 아프면 다인 거예요. 나 혼자 아프면 끝나는 거니까. 확장 0이에요. S 보면 나 없이는 일이 안 돌아간다 그랬죠. 확장 없어요. 자, B 보면 내가 빠져도 뭐가 돌아간다? 시스템이 돌아가죠. 그게 확장성이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계시는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써 있죠. 나의 맨 밑에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우던데요. 이거는 내가 그냥 생활 속에서 배우는데 내가 자주적인 사업가이냐. 그리고 내가 팀 리더로서 구축을 하는 설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게 이 복제의 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제 강석진 사님께서 강의 때 막 강조하셨던 부분. 타인의 영혼에요. 직접 얘기하는 그게 리더. 어제 그러셨죠. 막 흥분하셔가지고 막 마음에 막 이렇게 막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사업은 우리를 리더로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죠? 나도 모르게 리더가 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리더십은요. 이렇게 비전을 또 물론 제시할 수 있지만 스스로 해나가는 거죠. 누굴 막 끌고 가는 게 리더가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또 그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서포트 해주는 게 리더죠. 앞에서 막 지휘하는 게 리더가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현재 공부도 하시고 해나가고 계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이 참 무섭죠. 자, 부는 돈이랑 똑같다고 우리 잠깐 생각하죠. 돈이 많은 부자 하는데 부는요, 수입을 규모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측정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거죠. 아까 내일 당장 수입이 끊기면처럼 얼마만큼의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내 능력이 그게 부의 개념인 거죠. 여러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으세요? 얼마만큼?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치, 네트워크 마켓 사업은요, 이게 가치예요. 지속적인 수익, 지속적인 나를 영위해 줄 수 있는 어쩌면 상속이냐는 개념을 통해서 나와 내 자식까지도 그죠? 그래도 무서운 거잖아요. 계속 이게 부를 창출하고 있느냐. 자, 요 네 가지 개념 로버트 기요사키가 거기 제시해 놓은 글이에요. 여기서 3번 부동산에 투자한다는요. 사고팔고 개념 아닌 거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 개념의 부동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자산이 자산을 만들었을 때 뭐 하라? 그때 호사를 누리래요. 자산도 안 만들어 놓고 호사를 누리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자산 이거죠. 커다란 꿈과 그것을 실현할 능력. 자, 그래서 8번째가 우리 꿈에 대한 건데요.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게 이제 이렇게 결과로 나와 있죠. 사고방식의 작은 변화가요. 여기 읽어보는 것처럼 이런저런 경험, 인식, 결정들과 합쳐져서 당신이 이런 변화가 없었을 때 그냥 살아가는 개념, 이걸 변화했을 때 완벽히 바뀐 그 지점 사이는 굉장히 멀리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도결 됐을 때 여기서 딱 시작을 했는데 변화라는 시점에서 그냥 안고 가는 것과 변화했을 때 이 각도의 이 거리차가 그렇게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 자신을 변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꿈의 크기를 지금부터 바꾸셔야죠. 꿈들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아메 사업을 하시니까. 여러분들 꿈의 크기를 지금부터 어떤 것이든 본인에 맞게 바꾸시길 바라겠고요. 가난해지는 거는 꿈을 세우지 없거나 포기하는 거거나.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이렇게 좋아요. 첫날부터 할 수 있대요. 우리 월급 잘 안 나오죠. 30일에 일을 해야 돈이 나오는데요. 여기는요. 오늘 시작해서 마음을 먹고 그럼 바로 돼. 바로 자산이 쌓인대요. 왜냐하면 할 수 없다와 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변한 거거든요. 무섭죠. 아까 그 거리차 연결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작했어. 오늘 마음을 먹은 시작점이에요. 가입할 순서가 아니라. 자, 그러면 그게 바로 사고방식이 변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부를 보이지는 않지만 구축을 하고 계실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비즈니스. 이건 요즘에 아메이가 얘기하는 얘기는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시간 있으면 뭔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재밌는 건데 못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을 해야 되니까. 자, 근데 이건 통계 자료인데요. 자, 여성에게 이 사업이 더 필요한 이유를 이제 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정리해드렸어요. 여기도 보니까 88%라고 얘기 드릴게요. 미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하는 여성의 사람들이 현재 그 인구 대비 88%래요. 남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공률도 높고 잘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계신 남성 사장들은 난 뭐야? 난 못하는 거야? 난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죠. 12%에 해당되시니까. 잘할 수 있고 여성 사업가를 후원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사업 복제 개념이고. 그것도 내 몸에 여성분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어쨌든 여기 써 있잖아요. 관계 비즈니스를 잘한다고 써 있죠. 예, 그래서 여기는 다 잘하시는 남성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자, 50세 이상 여성이요, 45%가 혼자 사는 경우가 통계로 나와 있답니다. 미국 자료지만. 그 다음에 남성보다 평균 임금이나 퇴직금 낮은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기대 수명은 더 높다는 건 우리 길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빈곤층도 고령자 중 70%가 다 여성이래요. 그 여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만 믿고 있을까요? 자식이 공부하는 거 막 서울대 가야 되니까 막 돈 갖다 쏟아 부으셔야 돼요? 나한테 투자해야지, 나한테.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부를 구축하지 않으면 나중에 쫄망. 예. 아까 뭐라 했어? 자식은 뭐 할 수 있다? 배신할 수 있어요. 그 의존성을 갖고 계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남편보다 더 성장하셔야 되고요. 우리 남자 사장님들은 더 잘하시면 더 원래 잘하시니까. 근데 좋은 점은 이거예요. 위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이유고 밑에는 뭐예요? 유리천장이 없죠. 우리 사업은 일반적인 세계에서 이에서 있는 유리천장이 없으니까 뚫고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시는 분들 사업가들 보면 거의 여성 사람들 많으시죠. 그 다음에 남녀차별 수입 면에서 남녀차별이 없어. 그냥 내 능력껏 열심히 하시면 되고 자존감을 높아지고 시간을 줄여야 되고 다 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최종 결론. 사업을 구축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자, 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해요. 혼자 절대 못해요. 시스템 속에서 나의 파트너, 나의 가치관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만들어 내셔야 되고 일은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진단하는 태도. 아까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추려드릴게요. 당신은 꿈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한테 바라고만 있나요? 아니면 내가 시간, 이 사업을 위해서 비용, 기술, 계속 뭔가를 쏟아붓고 있나요? 내가. 그 다음에 나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 조언과 지도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이거는 그냥 시스템대로 내가 따라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부자, 내 안에 있는 어떤 잠재의식 속에 나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부자를 내가 세상으로 끌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부의 어떤 그 다른 사람을 꺼내놓지 않으면 현재 갖고 있는 모습으로만 살아야 되거든요. 나약한 나로 살아야 되고요. 뭔가 할 수 없는 나로 살아야 되는데 강인한 나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찾을 수 있잖아요. 그 외국의 성공자가 이런 말을 했죠.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부자 지역. 모르시는 것 같죠? 지금. 제가 얘기 드릴게요. 공동묘지래요. 이해하셨습니까? 안 꺼내고 안 써서 그냥 갖다가 땅에 묻는데 다 우리 납골 땅인가 요즘에는 땅에 안 묻죠. 납골 땅이 제일 부자인가 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꺼내 쓰지 않아서 거기가 가장 부자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소신 있는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죠. 누가 뭐라 그러든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면 가겠다. 그 다음에 진정한 성장을 위한 긴 안목이 필요하세요. 짧은 안목 갖고 사업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수입이 얼만데 현재 파트너가 있니? 없니? 도대체 잘하고 있니? 아니니?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결정을 해서 점을 찍었다면 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은 만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행동에서도 우리 거 아니더라도요. 성공하려면 만시간은 하루 8시간을 5년 동안 집중해서 하시는 게 만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라도 뭘 해낸대요. 그러려면 우리 사업도 8시간 내내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5년 안에는 뭐든지 된다 하니 그렇게 했을 때는 다이아몬드 이상 가겠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5개년 계획으로 여러분은 피는 목표를 세우세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다이아몬드를 세우든 크라운을 세우시든 더블을 세우시든 세우시면 되겠죠.
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을 좀 버리라. 이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E와 S에서 계속 갖고 있던 그 시각과 계속 내 몸에 배어있던 그 습관들, 생각을 싹 버리고 흰 도화지로 만드셔서 지금의 비보면에 있는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거기다 집어 넣으셔야지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는데 도화지에 막 뭐가 낙서가 돼 있어요. 근데 난 되게 멋있는 풍경을 그리고 싶어. 근데 막 낙서가 있는 풍경화가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도화지를 싹 바꾸던가 그죠? 지우던가 하셔야 되죠. 그래서 현재 아까워도 E와 S 보면에 있던 모든 생각을 다 버리시고 내가 사업가적인 생각으로 완벽하게 탈바꿈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려면 결론. 결국 실천이 중요하고 매일의 행동. 우리의 전문 용어 뭐다? 탱커. 저도 가끔은 막 빼먹고 하는데 탱커 하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처럼 뭐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매일의 행동으로 가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소로라는 분이 월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와, 이렇게 맞지 않는 음율이 있을 수가. 그죠?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각자가 모여서 사업을 하니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는데 결국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이 주어진답니다. 왜? 우리가 그 많은 걸 넘어오고 내가 해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의 구축은요, 이제는, 너 잘 살아. 난 대충 살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필수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 필수품처럼 부의 구축은 필수 활동이고요. 그러니까 부의 구축이 아까 키워드는 어느 부면에 있었다? 이 부면이 키워드는 부의 구축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부를 창출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어렵다, 힘들어, 못해, 무서워가 아닌 뭐다? 즐겨라. 예. 정확히 이해하시면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무서워요, 괴로워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거는 이건데, 이거는 여성시대라는 노래 가사예요. 혹시 여성시대 노래 아시는 분?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화장하고 머리를 자르고 아세요? 저 잘 모르는데 이게 치앙마이의 여성 합창단의 노래고 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틀까요 말까요? 진짜요? 시간이 없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저 춤도 최강 선생님 나오세요. 혹시 이거 하실 분? 아니 나오세요 일단 같이 하셔야 돼. 리더는 하시는 거예요. 요거 사진 이거 가사 모르시죠? 요거 사진 찍어 두실래요? 그리고 뒤에는 영상만 나올 거고. 가사가 지나갔죠? 율동을 해야 돼, 율동을. 율동을 해야 돼서 네, 밑에 여성시대입니다. 대신에 노래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사를 검색해서 하시던가. 응? 배웠대요. 배웠대요? 네, 배웠대요. 외웠대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가사? 보여주려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화면이 바뀌어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춤을 출게요, 둘이서. 치앙마이에 살고 미리 연습 좀 해보고. 왕복해야 되니까 하나도 몰라, 사실. 대신에 여러분이 노래 부를 때 노래 불러줄게요. 여성시대라는 이
세영사님 감사해요. 우리 연습 많이 해야 돼서 안 보고 해야 되는데 저 아직도 보고 하는데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이게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한국아메이에서 젊은 3040 여성을 키우고 있고 앞으로 또 그런 분들 많이 후원하셔야 되고요. 젊은 그대 노래와 함께 이 노래가 저희가 율동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행사라서 못 보여드릴까 봐 또 미리 보여드렸고 이 가사가 오늘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해서 너무 어이가 없지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의 최고의 덕목은 뭐다? 뭐다? 행동이다. 예. 앞에서 먼저 행동하시는 걸 보여주신 우리 임정아 리더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리어드에서 가장 행동을 빨리 하시고 가장 행동을 멋지게 해내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함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예. 자,